출출한 배를 붙잡고 간식거리 사러 다니다 보면 근처에서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풍기고 그 냄새에 이끌려 베이커리 전문점에 들어가 빵을 고르면 푸짐한 인심에 보너스 팍팍 얹어주면서 미소 짓던 빵집 주인의 사랑 가득한 동네 빵집을 아시나요? 단팥빵이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집의 빵에서는 푸짐한 인심이 느껴져요. 빵 맛이 정말 맛있어요. 동네 빵집의 인심이 살아있는 베이커리 전문점이 있다는데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빵집과 차별되는 맛과 독창성으로 동네 주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단골 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동네 빵집 주인장 장형건 사장. 16년 동안 한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장형건 대표의 창업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본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바로 근처에서 깔끔한 외관의 한 건물을 만날 수 있는데 이 건물의 1층에 자리한 한 매장. 안으로 들어서니 고소한 빵 냄새가 기분 좋게 만드는 공간이다. 단팥빵, 크로켓, 카스테라, 꽈배기, 식빵 등등 허기진 배를 가득 채워주고도 남을 만한 다양한 빵들이 진열대를 꽉꽉 채우고 있는 가운데 정말 많은 손님들이 이 빵, 저 빵을 고르며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평소에 이렇게 자주 이용하세요? 예, 자주 이용합니다.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빵 맛도 좋고요. 품질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단팥빵하고 고로케가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긴 했는데요. 저는 빵을 먹어보니까 다들 맛있어서 맨날 빵 사러 올 때마다 어떤 빵을 고를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 빵도 맛있어 보이고 저 빵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진열대 위에 빵을 살펴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고민 끝에 고른 빵을 한가득 포장해주고 있는 주인공은 한 어르신. 혹시 이 어르신이 빵집의 주인이신가? 어머니 혹시 이 빵집의 주인이세요? 아니요. 그러면 제, 예. 네. 누가 주인이신지? 제 아들이 사장이에요. 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사장님 지금 저쪽에 있어요. 네,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베이커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장형건입니다. 베이커리 전문점 주인 장형건 사장. 낙성대의 유명 베이커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장형건 사장. 그는 제빵 경력만 20년이 넘는 베테랑 제빵사 출신이다. 15년 전 이곳에 빵집을 차린 후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맛을 자랑하는 빵만을 고객들에게 선사하며 이곳을 낙성대를 대표하는 빵집으로 성장시킨 주인공이다. 그 처음에 이 빵집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달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이쪽 주변이 그 복개로 지역이라 그 일반 주택 조금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88년도부터 빵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가 뭐 조그만 비디오 가게 뭐 이런 자리였어요. 그러면서 빵 일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는 저 자리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봤는데 제가 처음 인수받을 때는 테이블 3개짜리 한 5평 되는 그런 조그만 카페였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사원으로서 봤을 때는 어땠었나요? 그 당시 상권이라기보다도 저는 가게가 작아서 오히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 서울대로 올라가는 마을버스 종점이긴 했는데 그렇게 유동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90년대 중반만 해도 이 지역은 유동인구가 극히 적고 상권도 발달하지 않았던 지역. 하지만 장형건 사장은 16년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빵집을 운영해왔고 그 결과 임대를 했던 이 가게는 장형건 사장의 명의로 등록돼 있다. 16년이란 세월 동안 성공적으로 베이커리 전문점을 운영해온 덕분에 이젠 건물주가 된 것이다. 이 건물을 사실 정도면 그 진짜 장사가 잘 됐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그 당시에는 정말 뭐 잘 됐다기보담도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건물주가 뭐 가게를 좀 비워달라는 얘기도 좀 많이 있었고 근데 우연찮은 기회에 건물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융자로 해서 건물을 매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좀 융자가 좀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뭔가 보였으니까 이렇게 크게 문제를 얻으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글쎄 뭐 기본적으로 뭐 제품에 대해서 기초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좋은 재료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뭐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서울대학교도 있고 뭐 서울대 교수님들도 많으신데 일단은 그런 분들부터 해서 단골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씩 매출은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장형건 사장 홀로 시작한 베이커리 전문점이었다. 이젠 빵집의 규모가 제법 커져 홀 담당 직원은 2명,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만 8명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빵 주문량이 늘어갔고 동시에 매장 가족도 늘어난 것이다. 지금 혹시 만들고 계신 게 팥빵인가요? 예, 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집의 자랑입니다. 일반 팥빵하고 예, 크기나 양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2배에서 한 8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안 나요. 지금은 식빵, 단팥빵, 크로켓, 치즈번, 카스테라, 꽈배기 등등 수십 가지의 빵이 진열대를 차지하며 손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소규모로 시작했다던 15년 전엔 주로 어떤 빵이 진열대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을까? 그러면 15년 전에 메인빵은 어떤 거였는지 그때랑 맛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제품에 큰 변화는 없고요. 그때보다 지금 양이 좀 더 많아진 거고 종류는 거의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잘 나갔던 건 아무래도 뭐 식빵이라든가 그다음에 팥빵 같은 단과자빵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바게트를 굽는 오븐 자체가 굉장히 고가여서 일반적으로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저희는 그 오븐을 구입을 해서 바게트를 만들어서 바게트가 참 잘 나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은 오히려 그때보다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더 뭐 지금이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6년 전에는 600원이었다는 단팥빵. 지금은 물가 상승으로 그 2배의 가격이 되었다. 16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킨 빵집에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 맛은 기본, 재료의 수준, 위생 상태까지 좋아야 하는 법. 동네 빵집의 강점인 신뢰성을 높이사 좋은 재료를 듬뿍듬뿍 넣은 빵들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이곳을 드나드는 단골 고객만 수천 명. 이 매장은 이렇게 빵 하나로 낙성대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은 빵집이다. 이곳 빵집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맛있고 저도 친구의 추천으로 왔는데요. 믿을 만한 빵이고 재료도 너무 신선해서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빵집이라서 멀리서도 찾아오게 돼요. 주로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까? 저희 주 고객 손님들은 일단 인근에 서울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로부터 해서 교수님들, 그다음에 이제 인근 주민분들이 거의 70% 이상은 차지하시고요. 요즘 들어서는 그 외지에서도 주문도 많기 때문에 그 외부 손님이 한 3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맛, 그리고 푸짐한 양으로 손님들을 계속해서 끌어모으며 동네 빵집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베이커리 전문점. 16년의 전통을 가진 이곳의 역사가 궁금한데 지금부터 이 베이커리 전문점의 주인 장형건 사장이 전하는 창업 노하우와 창업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자. 장형건 대표의 창업 전략 첫 번째, 꿈 많은 제빵사 창업에 도전하다. 장형건 대표는 어릴 때부터 베이커리 전문점 창업을 위해서 성실히 그 수순을 밟아온 주인공이다. 198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제과학교에 들어가 제빵 기술을 착실히 익혔는데 그때 함께한 제과학교 동기가 45명. 그 동기들 중 지금까지 제빵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자마자 제과학교에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87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1년을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다가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고 뭐 이래서 신문을 보는데 어느 날 제과학교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과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적성에 좀 맞으셨어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과학교 졸업 직후 국내 유명 베이커리 전문 기업체에 입사해 말단 직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박스를 나르는 등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제빵의 기본부터 충실히 익힌 그는 군 제대 후엔 제과학원에서 전문 강사로 활약하다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베이커리 전문점 창업을 시도한다. 꽤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셨어요. 네. 두려움 같은 거 그 당시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좀 기대 반. 예. 사실은 그 일본 쪽으로 유학을 생각을 좀 해서 제과학원을 그만두고 막상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정상 갈 수는 없게 돼서 준비를 한 게 바로 이 제과점인데요. 오히려 뭐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신났던 것 같습니다. 요리도 그렇고 무슨 음식을 만들 때 제가 만들어서 누군가 이제 맛있다고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 또 젊어서 그런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10평도 되지 않는 조그만 공간에서 빵을 팔았다. 낙성대 부근이라는 입지적 조건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판매 전략을 세웠다. 당시에 이 근처엔 베이커리 전문점이 많아 손님을 끌어당길 차별화된 전략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이 사실. 그는 고민 끝에 기본에 충실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창업 당시 어떤 차별화 전략을 세우셨는지. 그 당시는 차별화보다도요. 그냥 좋은 재료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버님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아버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음식은 먹었을 때 풍만함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하셔서 모든 재료나 뭐 저희 제품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충전물 들어갈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 자체도 굉장히 좋은 걸 쓰려고. 그 당시는 마가린을 쓰는 집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당시부터 저희는 우유 버터를 사용할 정도로 제품 재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역사이고 전통인 이 매장을 이용하는 단골 고객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했다. 개점 당시 대학생이었던 손님은 이젠 아이 엄마가 되었고 조그마한 꼬마아이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단골 손님 못지않게 주방기구 역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도마가 좀 이상해요. 왜 이래요? 왜 그러냐고요? 네. 거의 저희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니까 이제 달아서 그렇죠. 1996년 개업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본에 충실하자는 원칙으로 가게를 운영해온 그의 전략은 손님들의 마음을 곧바로 사로잡았다. 베이커리 전문점의 기본 메뉴인 단팥빵, 크로켓, 치즈번 등의 재료에 신경을 쓰고 속 앙금의 양을 듬뿍듬뿍 넣어서 손님들에게 선보이자 손님들은 금세 반응을 보였고 지금까지 이곳을 신뢰하고 있다.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16년 동안의 장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뭐 고객분들이 저희 제품을 사랑해 주신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제 재료를 좋은 걸 사용했던 것과 그다음에 제품의 그 내용물을 충분히 넣은 게 저희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건 없으세요? 저희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그냥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형건 대표의 창업 전략 두 번째, 앙금이 듬뿍 담긴 단팥빵. 이 가게 빵들의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치즈번이나 크로켓, 단팥빵 등의 무게가 꽤 나간다는 것이다. 그럼 단팥빵의 무게를 직접 확인해 볼까? 실제 단팥빵을 저울에 올려 무게를 달아보니 220g. 단팥빵 무게가 상당하던데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재료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인드 자체가 그 충전물을 넣을 수 있는 빵들은 최소한 많이 넣으라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거든요. 싫은 사람 같은 경우는 덜어내서라도 먹을 수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용물이 적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서 그런 거에 굉장히 중점 두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부담은 없으세요? 그렇게 많이 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박리담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덜 벌더라도 그만큼 매출이 많아짐으로써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팥빵 이외에도 이곳의 진열대에는 묵직한 빵들이 가득하다. 재료를 꽉 채워 알찬 빵을 만들고 있고 모든 빵에 고급 버터를 사용해서 굽는다.
이렇게 속이 꽉 찬 빵은 늦은 시간까지 고객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다. 이 집 가게만의 베스트 3라고 하면 어떤 빵들이 있을까요? 저희 빵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일단 뭐 저희 매출이 한 40% 정도 차지하는 단팥빵이 일단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뭐 크림치즈 번이라든가 그렇게는 이미 다 품절이 됐네요. 뭐 그렇게 정도 뭐 전반적으로 제품들이 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단팥빵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집보다 일단은 그 중량 자체가 굉장히 많고요. 무겁고 그렇게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인 대표 빵들의 제조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 매출 1위의 단팥빵 만드는 과정을 보자. 밀가루를 반죽해 1차 발효를 한다. 그리고 반죽을 나눈 후 다시 중간 발효를 거친다. 중간 발효가 끝나면 단팥빵의 모양을 잡는데 단팥빵 성형 과정에선 속 안에 단팥을 가득 채워넣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단팥빵에 단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달지 않나요? 저희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앙금보다 더 적은 설탕이 덜 들어간 저당 앙금을 씁니다. 이게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확실히 덜 답니다. 이렇게 단팥을 가득 넣어 빵 성형 작업을 마무리한 후엔 오븐에 넣어 굽기 시작한다. 오븐 안에서 적당히 구워지면 팥 앙금이 가득해 속이 빵빵한 단팥빵이 드디어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묵직하면서도 맛있는 단팥빵은 하루 평균 1,000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 만점이다. 포장 박스가 이렇게 많은데 네. 주문이 원래 이렇게 많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 400개씩이요. 뭐 화수목으로 지금 고정적으로 지금 배달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량은 어느 정도? 여기는 뭐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다 해달라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타협점을 잡은 게 화수목해서 하루에 400개 정도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포장을 해서 갑시다. 예. 그래도 행복하죠. 오로지 입소문으로만 홍보가 된 이 가게의 단팥빵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 가게의 단팥빵 맛에 한번 매료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시 찾게 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는데 덕분에 장형건 사장은 요즘 밤낮으로 단팥빵 배달 준비에 여념이 없다. 배달이 좀 많아가지고요. 배달 때문에 지금 차에 싣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배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늦은 시간에도 많습니다. 완두 앙금빵 역시 인기 품목. 완두 앙금빵은 반죽과 발효를 거치고 모양을 잡는 성형 과정에서 속에 완두 앙금을 가득 넣고 2차 발효 후에 오븐에서 굽는다. 이외에도 베이커리 전문점의 스테디셀러인 소보로빵과 스콘 등도 인기다. 소보로와 스콘에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소보로는 빵이고 스콘은 이제 비스켓 종류인데 소보로는 이스트가 들어가는 그런 빵이기 때문에 발효하고 소보로 위에 그 크림화를 시켜서 쿠키화를 잘 이렇게 바삭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쿠키는 BP가 들어가는 쿠키류이기 때문에 그 밀가루하고 그 물하고 BP의 그 분합을 잘 해서 부드럽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빵을 만들 때 그 버터에 특히 많이 신경 쓰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버터를? 보통 이제 그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재료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그 유지방인데요. 특히 이제 버터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마가린을 사용하는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마가린과 버터의 중간 형태인 콤파운드란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유 버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마가린으로 만든 빵과 버터로 만든 빵은 동시에 먹었을 땐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버터로 만든 빵을 드시다가 꾸준히 드시다가 다른 이제 마가린 제품으로 만든 제품을 드셔보실 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버터 종류가 좀 많은가 봐요. 버터 종류에 따라 맛이 달라지나요? 많이 틀려지죠. 첫째는 일단 그 우유버터 같은 경우는 풍미에서부터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가린도 뭐 등급이 여러 가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재료에 따라서 정말 맛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녁이 되자 오늘도 역시 진열대 위를 지키던 빵들이 거의 사라졌다. 정성을 다해 구운 빵은 역시나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는구나 싶다. 장형건 대표의 창업 전략 세 번째, 노련한 직원 관리. 매출액이 늘수록 매장 직원 수도 늘어난다. 이곳에서는 주방에만 8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제과제빵 업체 역시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서 장형건 대표는 직원 관리에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16년 전 창업 직후에는 빵을 직접 만들며 기본 레시피 정리에 힘을 쏟았다면 지금은 실력 있는 직원들을 스카우트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들 관리하는 데 어려운 건 아무래도 제가 이쪽이 이직률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젊은 층에서 이렇게 개인 제과점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냥 뭐 최선으로 직원들에게 가족처럼 대하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있다면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노하우보다도 그냥 제가 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냥 너무 잘 따라주니까 뭐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김도흥 과장. 그는 이곳에서만 5년 동안 일을 해온 베테랑 제빵사다. 매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제품 주문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밀려오는 주문량을 맞추기가 힘들어 쉬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인기 매장의 주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만은 대단하다. 가족 같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고 장형건 사장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심에 고마움을 느껴 지금까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단다. 평소 네. 사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 사장님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호의적이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직원들 위주로 많이 생각하시고 항상 제품에 대해서 손님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직원들에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저희 사장님이십니다. 네. 근데 지금 다니신 지 꽤 오래됐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오래 다닐 수 있는 뭐 조건이나 뭐 이런 게 먼저 이제 직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잘 도와주고 뭐 니일 내일 없이 내일처럼 하고 또 사장님이나 밖에 계신 분들도 서로 도와서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 집이 다른 집보다 빵 맛이 맛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노련하게 대하는 것이 베이커리 전문점 성공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케이크 찾아가셔야 그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특별히 계획이라기보다는요. 지금 뭐 동네 빵집이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손님들이 저희 제품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사랑하시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그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88년부터 그 한우물만 파서 계속 제빵 쪽으로만 일을 해서 저는 지금 뭐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한쪽으로만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든지 뭐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제과점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장형건 사장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좋은 재료와 장인 정신으로 빵을 만드는 동네 빵집의 모범사리를 보여주고 있다. 사랑 가득한 매장에서 만나는 속이 꽉 찬 빵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진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원칙으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둔 장형건 대표의 베이커리 전문점. 16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이 베이커리 전문점이 손님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정을 베풀어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